현실에 대해 당신이 배워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은 우주의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가능성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의 최첨단이며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은 당신 자신과 존재 속에서의 당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이 소유해온 숨겨진 힘에 대한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너무나 심오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우리가 분리, 거리, 그리고 의식 자체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잠시 동안 당신이 주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우주의 입자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 가장 깊은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당신의 운명까지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발견은 수십 년 동안 양자 물리학자들의 실험실에서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탐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주사위 두 개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바로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를 굴리고 다른 사람은 지구 반대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하나를 굴립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주사위들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하나의 결과가 다른 하나의 결과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연 없이, 어떤 눈에 보이는 신호도 없이 마치 그들 사이의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마법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이 양자 얽힘이며 전 세계 실험실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양자 얽힘이 보여주는 것은 한때 연결되었던 입자들이 어떤 거리에서도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입자가 상태를 바꾸면 얽힌 파트너는 즉시 반응하며 정보가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를 거스릅니다. 아인슈타인 자신도 이 현상에 너무 당황하여 이를 원격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전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험들이 그 실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원리는 무균 실험실 환경의 미세한 아원자 입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은 미시 세계를 훨씬 넘어 당신의 삶, 당신의 의식, 그리고 당신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능력에까지 직접적으로 미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와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수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원자는 양자 규칙을 따르는 아원자 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입자들이 광대한 거리를 넘어 서로 연결되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식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생각, 의도, 감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이 두개골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거대한 상호 연결된 장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증거는 바로 그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항상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당신 생각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사적인 것이며 자신의 머릿속에 완전히 갇혀있고 즉각적인 결정과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당신의 생각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구조 속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 (Heart Math Institute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심장이 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확장되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한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장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성하는 전자기장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의 전자기장과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심오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의도는 당신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외부로 퍼져나가 당신이 차지하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식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는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그 주파수는 라디오 신호처럼 외부로 퍼져나가 과학자들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상호 연결된 에너지의 양자장과 상호작용합니다. 이제 이것을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면, 그리고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변환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이 우주에 투영하는 의도와 감정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양자 얽힘의 원리에 따르면 당신의 존재와 의식을 구성하는 입자를 포함하여 모든 입자 사이에는 상호 연결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신이 진심으로 강렬한 감정을 담아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 진동이 이 광대한 상호 연결된 장에 공명하여 그 특정 주파수와 일치하는 상황, 사람, 반응을 끌어당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순전히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을 쉽게 만들어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난과 실망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 차이는 행운이 아닙니다. 특권이나 타이밍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그들의 정신적, 감정적 파동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삶에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는 주파수를 끊임없이 방출하는 능동적인 참여자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와 완전히 모순되는 현실의 한 측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으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자라고 불리는 빛 입자를 두 개의 슬릿이 있는 장벽에 쏘면 뒤쪽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는 빛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각 광자가 어떤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검출기를 설치하면 간섭 무늬가 사라지고 광자는 개별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관찰 행위 자체가 물질의 행동을 문자 그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의식, 즉 관찰자가 물리적 현실을 결정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현상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193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선 로젠과 함께 EPR 역설이라고 알려진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양자 역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두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입자를 측정하면 수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다른 입자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상대성 이론에서 정립한 우주의 속도 한계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EPR 역설은 이론적인 호기심,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는 철학적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알랭 아스펙트라는 프랑스 물리학자가 모든 것을 바꿀 획기적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아스펙트와 그의 연구팀은 얽힌 광자 쌍을 만들어 상당한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한 광자의 특성을 측정하고 얽힌 파트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한 입자의 상태를 바꾸자마자 그 파트너의 상태도 즉시 변했습니다. 두 입자 사이에 어떤 신호도 전달되지 않았고 지연도 없었으며 기존의 어떤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던 현상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는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했지만 증명할 수 없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입자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 즉 우리의 일반적인 시공간 개념을 초월하는 상호 연결장이 존재합니다. 얽힌 입자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입자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당신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왜 동일한 원리가 당신의 의식, 생각, 그리고 에너지에는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두개골 안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고립된 컴퓨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의식의 장과 연결되는 수신 및 송싱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중 하나인 잠재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 글을 읽고 결정을 내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는 당신 정신 능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의식이 일상적인 행동과
결정의 5% 미만을 통제한다고 추정합니다. 나머지 95%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는 당신의 의식 아래에서 작동하는 방대한 신념, 기억, 패턴 및 자동화된 반응의 저장소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매우 정교한 안테나처럼 기능하며 깊이 내재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기 주파수를 끊임없이 수신하고 송신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 (Heart-Math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당신의 감정 상태와 잠재의식적 신념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심장에서 생성되는 전자기장은 당신의 신체에서 수미터 떨어진 곳까지 확장됩니다. 이 장은 단순히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의 다른 에너지 시스템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당신의 내면 감정 상태와 당신이 경험하는 외부 현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평생 동안, 특히 성장기에 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신호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정신 패턴, 즉 자신, 돈, 관계 또는 성공에 대한 제한적인 신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그 주파수로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의식적인 의도가 아닌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에 당신이 의식적으로 무엇을 원하든 관계없이 그 근본적인 에너지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상황과 경험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은 날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커피를 쏟고 신호등마다 빨간불에 걸리고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대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행복하고 낙관적인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면 하루가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잠재의식에 의해 조절되는 당신의 진동장이 주변의 양자 가능성 장과 상호작용하여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의 버전을 실제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동하며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특정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잠재의식이 어떻게 프로그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포생물학자이자 후성유전학 분야의 성우자인 브루스 립턴 박사는 잠재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결정, 반응의 95%가 잠재의식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생후 7년 동안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의 뇌는 주로 세타파 주파수에서 작동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최면에 걸린 것과 유사한 매우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을 어른들이 가진 비판적 사고 필터 없이 흡수합니다. 모든 경험, 부모님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듣는 모든 말, 모든 감정적인 사건들은 마치 절대적인 진실인 것처럼 잠재의식에 직접적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아이가 돈 벌기는 어렵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성공하려면 고생해야 한다. 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이러한 믿음은 아이의 잠재의식 운영체계에 깊이 각인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의식적으로 풍요, 성공, 편안함을 원하더라도 깊은 잠재의식은 그러한 초기 제한적인 믿음에 기반한 주파수를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의식적으로는 풍요를 원하지만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잠재의식은 여전히 풍요는 얻기 어렵거나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실화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의식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시각화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쩐지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로 금방 사라집니다. 관계는 잘 시작되지만 결국 항상 겪었던 것과 같은 역기능적인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기회가 찾아오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이없게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이며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패턴에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성장과 행복보다 일관성과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유능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당신은 승진 기회를 스스로 망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잠재의식은 중요한 발표 직전에 마감일을 잊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동료들과 예상치 못한 갈등을 일으키는 등의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 대한 진실이라고 믿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건적이거나 불안정한 사랑을 받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관계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거나 당신이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원하더라도 잠재의식은 그러한 초기 프로그램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파트너에게 끌리거나 당신을 잘 대해주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잠재의식이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당신이 끊임없이 부족함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재정적 스트레스의 진동을 흡수했을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돈을 잘 벌더라도 돈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재정적 안정을 원하지만 잠재의식은 부족함의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으며 우주는 그 더 깊은 신호에 반응하여 그에 맞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루에 1000번씩 나는 풍요롭다라고 되뇌어도 잠재의식이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부족함과 한계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다면 마치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프로그래밍 되었던 것처럼 반복과 강렬한 감정을 통해 새로운 믿음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살펴보기 전에 양자장이 당신의 진동 주파수에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합니다. 내면의 신념과 외부 현실 사이의 연결은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호 연결된 장, 즉 거시적 규모의 양자 얽힘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 답은 당신을 포함한 모든 것의 근본 구성 요소인 입자들이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두 개의 아원자 입자가 얽히게 되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그 시점부터 물리적 공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얽힌 입자 중 하나를 측정하여 양자 상태가 특정 구성으로 붕괴되면 그 파트너 입자도 즉시 상응하는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는 빛이 두 입자 사이를 이동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는 연결이 우리의 3차원 공간을 넘어선 차원의 현실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를 양자장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영점장이라고 부르며 영적 전통에서는 아카식 레코드, 우주의식, 도, 브라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현실의 차원이 존재하며 분리는 우리의 제한된 인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 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순전히 물질적인 우주에서 작동하는 고립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약 70회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원자는 양자 규칙을 따르는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측정 가능한 전자기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의 장으로 확장되는 화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이 광대한 상호 연결된 웹의 한 노드이며 당신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하메로프는 의식이 뇌 신경세포의 미세소관 내에서 일어나는 양자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조직화된 객관적 환원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얽힌 입자와 같은 비국소적이고 상호 연결된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양자장을 통해 파동처럼 퍼져나가 다른 의식 가능성 그리고 현실의 구조 자체와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그 순간에 실제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양자 얽힘 현상입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 강렬하게 생각했는데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그 사람이 연락해온 경험은요?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양자장을 통해 그 사람의 의식과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에 갔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적은 없나요? 이것들은 뇌의 오류가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이 이제 막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한 의식의 상호 연결된 본질을 엿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양자장과 얽혀 있다면 당신의 의도, 집중력, 그리고 감정 상태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강렬함과 명확함을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은 단순히 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양자장으로 일관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진동 주파수를 통해 그 신호와 일치하는 가능성들을 끌어당기고 조직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열심히 혹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 기회와 우연의 일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차이는 진동적 정렬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똑똑하거나 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내면의 주파수를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들의 잠재의식적 믿음은 의식적인 의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합니다. 그들의 감정 상태는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느낌과 일치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도피하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현실에 대한 확신을 반영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에너지 전송체로서 현실의 양자적 구조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뇌에서 일련의 신경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반응은 두개골 너머로 확장되는 측정 가능한 전자기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다른 생각들은 다른 주파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사랑, 감사 그리고 기쁨에 대한 생각은 일관되고 조화로운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원망에 대한 생각은 혼란스럽고 불협화음적인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심신 연결 분야의 신경과학자이자 연구자인 조 디스펜자 박사는 당신이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뇌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생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감정은 생각을 강화하여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실패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면 뇌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실패에 대한 생각을 강화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당신의 기본 상태, 즉 기본 진동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러한 감정 상태에 중독됩니다. 수년 동안 스트레스, 불안 또는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왔다면 당신의 몸은 그러한 상태에 화학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잠재의식은 익숙한 화학적 자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거나 중립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화학적 중독을 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원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공, 풍요, 행복에 대한 생각을 키우면 뇌는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다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강화하여 더 많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 대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갈망하도록 몸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식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말 그대로 신경 경로를 재구성하고 생화학적 구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진동 주파수는 특정 신호를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국과 같습니다. 양자장은 그 주파수에 맞는 경험, 사람, 상황을 당신에게 끌어당겨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족함의 주파수로 진동한다면 모든 곳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채널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풍요의 주파수로 진동한다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막히는데 잘못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아지거나 더 나은 관계를 맺거나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진동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상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먼저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 현실이 그에 맞춰 재구성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자신의 진동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배적인 생각과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주로 감사함, 설렘, 자신감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불안함, 좌절감, 분노를 느끼고 있나요?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인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외부 현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의 진동 주파수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으로 다른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명상과 시각화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뇌파가 일반적인 각성 상태인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그리고 결국에는 세타파로 느려집니다. 세타파는 어린 시절 잠재의식이 형성될 때 뇌가 작동했던 주파수와 같습니다. 이 세타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각화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생생한 디테일로 그것을 보고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세요. 그것을 얼마나 현실처럼 느끼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현실을 잠재의식에 얼마나 강력하게 각인시키고 양자장으로 송출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반복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수년간의 반복을 통해 프로그램되었습니다. 그것을 재프로그래밍 하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발적인 노력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생각, 감정, 시각화를 일치시키는 일상적인 연습을 확립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 당신의 기본 진동이 변화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기회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높은 진동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마도 이러한 감정들 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느낄 때 당신은 풍요의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장에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감사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세요. 감사할 일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것을 깊이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도록 하세요. 사랑 또한 매우 높은 주파수의 감정입니다. 반드시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진정한 연민으로 바라보고 판단 없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의 진동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해로운 행동을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서 인간성을 보고 반응적인 태도가 아닌 이해의 관점에서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잠재의식에 저장된 제한적인 신념을 다루고 해소해야 합니다. 감정 자유기법, EFT, 일명 태핑 타핑과 같은 기술은 이러한 목적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FT는 몸의 특정 경혈점을 두드리면서 해소하고 싶은 부정적인 신념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념과 관련된 신경 경로를 차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NLP는 잠재의식 수준에서 제한적인 신념을 식별하고 변화시키는 추가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꾸준히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마법처럼 보일 정도로 당신의 외부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현상, 즉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의미 있는 우연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했는데 며칠 안에 누군가가 대화 중에 정확히 그 해결책을 언급합니다. 특정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가 담긴 책이나 기사가 우연히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거의 참석하지 않을 뻔했던 행사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양자장이 당신의 진동 주파수에 반응하여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도록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기준선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만성적인 불안, 좌절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고 감정은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영구적인 거주자가 아닌 일시적인 방문객이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도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평화와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공명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사라질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진동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연결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성장과 목표를 지원하는 기회, 협력, 우정으로 이어집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에 대한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바뀝니다. 장애물을 우주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증거로 보는 대신 성장의 기회이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라는 초대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의식이 아닌 생산적이고 주도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양된 의식 상태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낮은 주파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해결책과 자원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동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주의 확인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고 잠재의식의 새로운 신념을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즉시 당신의 외부 현실 전체를 재배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새로운 진동이 확고하고 일관적인지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예전 패턴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테스트합니다. 이 테스트는 종종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현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상치 못한 도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진동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명상을 하고 풍요를 시각화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번영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차가 고장나거나 병원비가 나오거나 고객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당신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에 직면했을 때 즉시 예전 주파수로 되돌아갑니다. 패닉에 빠지고 피해자 의식을 느낍니다. 봐, 이 번영이라는 건 나에게는 통하지 않아.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부족함이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가는 그 순간 그들은 우주에게 사실 내 진짜 진동은 여전히 두려움과 부족함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 주파수에 맞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동을 유지하면서 도전에 맞서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침착하게 처리하고 돈이 자신에게 쉽게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걱정이나 피해자 의식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그리고 진동적으로 풍요로움과 일치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우주에게 내 새로운 주파수는 진짜야. 일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이 새로운 진동에 전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양자장이 당신의 현실을 본격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테스트 단계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데 반드시 종교적인 의미의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동적 믿음, 즉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당신의 것이며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희망에는 의심의 주파수가 담겨 있습니다. 알문 확신의 주파수를 지닙니다. 양자장은 확신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땅에 씨앗을 심었다면 매일 판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죠. 과정을 믿는 겁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쪼개게 해주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땅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 계속 판에서 확인한다면 식물을 죽이게 될 겁니다. 양자 얽힘을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의도와 고조된 감정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꾸준한 진동일치를 통해 씨앗을 키웁니다. 그리고 우주가 당신의 의식 아래서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원하는 감정을 느끼는데 이것은 사실 결핍의 주파수입니다. 원한다는 것은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장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결핍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족감을 보내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그 주파수에 맞춰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자신의 워크숍과 연구를 통해 이 원리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기쁨, 만족감을 느끼는 고조된 감정 상태에 들어가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뇌 스캔 결과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영역이 활성화되고 신체는 다른 화학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외부 현실이 기록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희망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 역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감정적 신호를 생성할 때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장과 상호작용하는 일관된 전자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창은 확률 파동을 당신의 신호와 일치하는 물리적 경험으로 붕괴시킴으로써 반응합니다. 당신이 그 고조된 감정 상태를 더 일관되게 유지할수록 당신의 현실은 더 빠르고 극적으로 재구성됩니다. 당신의 행동 또한 새로운 진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진동을 내뿜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모든 돈을 움켜쥐고 있다면 당신의 행동은 진정한 진동이 여전히 부족함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든 기회를 피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진정한 진동이 두려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에너지 신호를 읽습니다. 최대의 발현력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일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인지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의식은 한 가지를 원하지만 잠재의식은 다른 것을 믿고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일관되게 반응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동시에 세 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잡음만 들릴 뿐입니다. 명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의식적인 욕망, 잠재의식적인 믿음, 감정 상태, 그리고 물리적인 행동이라는 모든 수준에서 일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고대 영적 지혜가 이러한 양자 원리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전자기장과 양자 얽힘을 측정하는 정교한 도구가 없었을 때에도 신비주의자 현자 영적 스승들은 모든 것이 연결된 우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 대해 말했습니다. 힌두 철학에서는 이 개념이 인드라의 그물로 나타나는데 각 교차점에 다른 모든 보석을 반영하는 보석이 있는 무한한 그물입니다. 도교에서는 도가 모든 것을 통해 흐르는 통일적인 힘으로 묘사됩니다. 불교 가르침은 모든 현상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의 토착 전통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 움직이는 영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대 가르침은 원시적인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양자 물리학이 이제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상호 연결된 장에 대한 정교한 설명이었습니다. 사용된 언어는 수학과 경험적 데이터 대신 은유와 시를 사용했지만 그들은 같은 현실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의 이러한 융합은 우리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가져왔던 직관을 검증하는 동시에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 틀을 제공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검증 사례 중 하나는 철학자이자 시스템 이론가인 어빈 라슬로가 제안한 아카식 필드 개념입니다. 양자 물리학과 정보 이론에 기반하여 라슬로는 우주의 우주적 기억 저장소와 유사한 정보장이 존재하며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보장은 갑작스러운 통찰력,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집단 지식, 심지어 칼 융기 제안한 집단 무의식과 같은 현상을 설명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장이 존재한다면 양자 역학은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보 접근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학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잠재적으로 이 우주적 정보장에 존재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내재 질서 이론을 통해 이와 유사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는 물리적 우주 외재 질서는 모든 것이 전체성과 상호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는 더 깊고 숨겨진 차원에서 펼쳐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재 질서에서는 분리는 환상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된 사물과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은 근본적인 통일된 전체성의 다양한 측면이 순간적으로 물리적 형태로 펼쳐진 것일 뿐입니다. 양자 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서양 과학보다는 동양 신비주의에 가까운 심오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의식은 물리적인 용어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의식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마음의 총수는 단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의식이 하나의 우주적 의식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라는 이러한 관점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영적 전통에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고대 지혜에 대한 이러한 과학적 검증은 기존의 유물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이해하는데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데자비, 즉 이전에 경험했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은 의식이 선형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양자장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미래 사건에 대한 예감이나 직관적인 통찰력은 의식이 현재 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내재적 질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조차 서로에게 느끼는 깊은 연결감은 의식 수준에서의 양자 얽힘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깊이 연결된 영혼이나 개별 의식은 물리적인 분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얽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 양자장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분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된 개체로 인식할까요? 그 답은 분리가 우리의 제한된 감각 기관과 조건화된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지각적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은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분리된 사물들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어릴 때부터 분류하고 나누도록 훈련받은 우리의 뇌는 이러한 인식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양자 수준, 즉 그 근본적인 현실의 수준에서는 이러한 분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특정 관점에서 자신을 경험하는 우주의 고유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유물론적 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뇌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는 우주 의식장의 일부에 맞춰진 수신기처럼 작용하며 당신의 고유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구조를 통해 걸러져 당신의 개별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깊은 명상에 잠기면 분리감은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신비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심오한 명상 상태나 어떤 사람들이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별 의식이 훨씬 더 큰 무언가와 합쳐지는 것을 느끼고 자아와 타자,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분리가 없는 일체감을 경험한다고 묘사합니다. 신경과학은 이러한 상태를 연구하여 그와 관련된 뚜렷한 뇌파 패턴과 신경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기존 세계관에 도전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체의식 상태는 단순히 영적인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당신의 의식이 모든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연민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통일된 의식의 여러 측면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는 곧 자신을 위한 봉사가 되는데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타인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장과의 근본적인 연결을 이해하면 자신이 분리되고 종종 적대적인 우주를 조종하려는 무력한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 자체이며 특정 형태로 국소화된 존재로서 양자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자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의도는 무관심한 허공에 외치는 미약한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통일된 장에 퍼져나가는 파동이며 확률을 형성하고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양자적 힘에 접근하는 마지막 열쇠가 우주의 흐름에 대한 완전한 수능과 절대적인 진동적 확신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동적 확신이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에 맞는 감정 상태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신은 믿음, 감정, 행동을 그 새로운 현실에 맞춰 정렬했습니다. 당신은 양자장에 명확하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이란 그 소망이 어떻게, 언제 나타날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제한된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가능성을 가진 우주가 당신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완벽한 길과 타이밍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명확한 의도, 감정적 정렬, 그리고 과정에 대한 초연함의 조합이 바로 기적처럼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공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합니다.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집착에 사로잡혀 불안과 갈망의 주파수에 머물거나 명확한 의도 없이 순응하여 우주에 반응할 만한 일관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모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느끼는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주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러한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적 다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진심으로 감사할 때 당신은 소유의 주파수에 있으면서 동시에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게 됩니다. 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물리적인 형태로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내 것임을 아는 이 선물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형태와 타이밍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확신의 진동은 당신이 발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일 것입니다. 양자 원리에 맞춰 감사와 확신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과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할 때 당신은 어떤 전통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창조자가 됩니다. 현실을 조작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식이 근본적이며 당신이 특정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의식이고 그 형태는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체가 그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상태에서 삶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어려움은 기회로 인식되고 장애물은 성장의 기회로 여겨지며 좌절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이해됩니다. 당신은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현실과 함께 흐르기 시작하며 동시에 명확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을 통해 그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당신은 수동적으로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영감을 받은 행동의 최적점에 있으며 당신의 노력이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 모든 것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 밖에 있거나 상황, 다른 사람 또는 운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장과 연결된 의식적인 존재로서 당신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 설정하는 모든 의도는 이 장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파동을 의식적으로 보내는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지, 기본값으로 창조하는지 의도적으로 창조하는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양자 얽힘이 아원자 입자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이며 당신이 그 현실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경험을 형성하는 주파수를 송출하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양자장과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적 전송입니다. 당신의 신념은 가능성이 물리적 경험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걸러내는 필터를 만듭니다. 이 지식은 힘이지만 오직 당신이 그것을 적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체화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현실과 생각, 감정, 행동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대신 지원하도록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당신은 통제력을 내려놓으면서도 진동적 확신을 키워야 합니다.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헌신, 꾸준함,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의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들이 다시 나타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 대신 조화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의심 대신 확신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양자장과 의식적으로 협력하는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상태와 그에 따른 외부 경험을 통제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이고 우주는 당신이며 당신이라는 고유한 의식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진실과 일치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갈 때 현실은 훨씬 더 마법 같고 의미 있고 당신의 가장 깊은 의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당신의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동적 조화를 위한 일상적인 실천에 전념하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과정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힘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 힘을 받아들이고 의식적인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여 양자장과 조화롭게 협력하여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숨겨진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